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육제도, 종교제도 등 각종 사회제도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 그 개념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빨리 이번 강의는 좀 시간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사회제도에 관한 관점인데, 결국에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능론과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기능론은 현 사회제도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갈등론은 현 사회제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모든 사회제도, 사회구조의 모습을 뭔가 지배계급의 음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그런 과정이고, 지배계급에게만 유리한 사회구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갈등론은 진보주의적,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진보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사회제도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사회제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이것은 여러분들 일탈할 때 선생님이 제시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이제 협동, 경쟁,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형화되어서 굳어지면 사회적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사회적 관계가 계속 지속 반복 또 굳어지면 그것은 사회제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사회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을 보면 이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계속 하잖아. 교실에서 계속 만나죠. 그러면은 사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스승과 제자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굳어지면은 교육 제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면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가족 제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면 그것은 생산 소비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 정형화되고 굳어지면 경제제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탈이론 할 때 이러한 사회적 총체적 틀을 사회 구조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 사회 구조에서 기대되는 행동이 구조화된 행동이다 라는 것도 생각이 납니까? 이 사회 구조의 틀에서 벗어난 행동, 이것을 비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고 일탈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에 의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병역제도에 의해서 군대에 가게 되고 혼인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고 또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고 이것이 다 사회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사회제도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절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사회제도 이 테두리 안에서 계속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제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회제도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절차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종교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이 두 가지를 기능론에서 바라보느냐, 갈등론에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두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가 다 나왔다는 것은 실제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제도, 종교제도, 가족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결국에는 기능론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갈등론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모든 그 제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교육제도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게 하죠. 자, 그래서 이 기능론은 이 교육제도를 거시적 관점, 사회의 구조를 주목해서 보는 관점이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두 개 다 거시적 관점이지만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자, 교육을 바라볼 때 기능론은 교육의 순기능을 강조합니다. 교육은 인재를 양성해서 잘난 학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수한다. 윗세대의 문화를 다음 세대가 알도록 해주는 게 교육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교육 제도를 잘 따라간다면. 그래서 이 기능론자들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교육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갈등론은 모든 거를 삐딱하게 바라봐. 그래서 지배계층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거다. 왜? 교육제도는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지배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라는 거야. 교육제도가. 돈이 많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할아버지의 돈과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 집안이 좋으면 서포트를 무한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우등생이 될 확률이 높고 고학력자가 되고 또다시 지배세력이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재배세력이 아니라 지배세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야.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갈등론자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교육을 못 받고 교육을 못 받으면 다시 저학력이 되고 그러면은 부모한테 재산도 못 물려받고 그러면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가난이 계속 대물림 된다는 거야. 반면에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지배 세력이 되고 그런 형식으로 계속 돌고 돌면 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는 것 자체가 지배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교육제도라고 하는 거는 부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 이 갈등론자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교제도, 가족제도 이런 게 되겠죠. 종교제도는 갈등론자들은 이렇게 보겠죠. 기능론자들은 종교제도를 이 세상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시키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순기능을 강조하지만 갈등론자들은 종교를 지배계급이 그 피지배계층을 통치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세뇌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세시대 때 그 위에 있는 지배 세력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거는 갈등론적 입장이 되겠죠. 자, 미시적 관점은 뭐냐면 그 기능론하고 갈등론하고 달리 사회제도 등 구조적 접근은 하지 않습니다. 왜? 미시적 관점이니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겠죠. 그래서 이 미시적 관점은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개인 간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거기에만 주목을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에 나타난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일단 뭐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말이 나오면 사회 실제론이냐, 사회 명목론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관점 이런 말이 나오면 기, 갈, 상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문제에 접근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교는 성스러운 존재들과 관련된 믿음과 의례가 결합된 체계를 통해서 구성원에게 공통의 가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 유지와 통합에 기여한다.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통합시켜주고 구성원끼리 서로 결속시켜준다 라는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어떠한 관점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능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종교가 제시하는 도덕률이 사회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종교는 개인으로 하여금 구조화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한다고 본다. 구조화된 행동 양식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절차, 이 사회제도에 맞는 행동, 사회구조에 맞는 행동이 구조화된 행동 양식인데 이 종교는 구조화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빙고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디귿 종교는 개인을 현실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사회 변혁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현실에 순응해서 사회 변혁을 못 시키게 하려고 지배계층이 수작을 부리는 거다. 음모를 짜는 거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종교가 기득권층의 가치를 합리화시켜서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한다. 종교는 나쁜 거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리을은 갈등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과 리을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갈등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능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거 중요한 겁니다.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죠. 표는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가나를 구분한 것이다.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가나는 기능론하고 갈등 중 하나래. 그럼 한번 보죠. 가나를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학교를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가치를 학습시키는 통치수단으로 보냐? 지배집단의 음모다. 학교라고 하는 건 지배집단의 음모다라고 보는 거. 예. 그러니까 가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가는 갈등론이 되겠고 나는 기능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에 들어갈 질문을 찾는 건데 한번 봅시다. A에 이 질문을 넣었을 때 갈등론은 아니요, 기능론은 예 라는 질문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가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자, 이제 그랬는데 사회이동의 가능성은 기능론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높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지, 기능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오가 되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사회이동을 못한다잖아. 교육을 통해서. 여기가 예가 되고 여기가 아니오가 되겠죠. 이걸 넣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인재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보는가? 예! 기능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고, 갈등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에 돈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중상류층에 속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보느냐? 학교는
지배계급의 음모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갈등론자들은 예라고 하겠지. 그쵸? 여기는 아니오라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접근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도시에 태어난 학생들,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학원이나 사교육도 막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여건에 있고 시골에 태어 있는 학생들은 교육 여건이 좋지가 않죠. 학교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막 배 타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켜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결과의 평등은 접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계층이나 지역 간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충 수업도 할 수 있게 하고 낙후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의 평등은 접근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농어촌 특별전형 이러한 것들이 결과의 평등의 예가 될 수 있겠고 접근 기회의 평등은 여러분들 그 국민 의무교육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종, 성별, 계층, 신체 조건, 종교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이제 이거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배려받는 거야. 그래서 낙후된 지역은 더 뭐 보충 수업을 한다든지 환경산업 개선 사업을 해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이걸 넣었을 때 이 갈등론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그런 그 약자를 배려하는 걸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할 거니까 이게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는 예가 될 거고 여기는 아니오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은 학생의 기존 권위에 복종하도록 훈육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보느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갈등론자들이 이 질문에 예라고 하겠고 기능론자들은 아니오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왠지 수능에서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아. 실제 수능에서. 이 용어가 좀 까다롭고 잘 안 나오는 용어였는데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된 걸 보니까 이제 이번 수능에서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기회 평등을 이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이 기능론자들이 접근기회 평등을 더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면 상급학교 기회를 평등하게 갖는 거. 그래서 결과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접근기회 평등은 기능론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접근기회 평등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 결과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나는 입장이고 갈등론자들은 이제 그 접근기회 평등이 이제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시골에 사는 농촌에 사는 학생들 뭐 이런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학교 다니는 게 개고생이라는 거죠. 강자는 접근 기회가 유리하지만 약자는 접근 기회가 불리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결과가 평등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결과의 평등인데 이 결과의 평등을 더 강조하는 것이 갈등론이다. 그래서 그 교육은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학습 여건이나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나고 그거는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과의 평등인데 이 접근기회의 평등은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결과의 평등은 갈등론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루한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